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자동차 동향을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는 이순남입니다. 오늘도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기존 자동차 업계들과 차별화된 핵심 기술을 사람이 신체 기관에 비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번 시간에는 사람이 두뇌와 명령계통을 시행하는 신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와 충전기, 그리고 근육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감속기, 인버터로 구성된 파워트레인의 테슬라의 혁신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앨런 머스크는 내연기관차의 가솔린을 주유하는 시간보다도 더 빨리 90초 만에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허풍쟁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그는 모델 S에 그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배터리 교환 시스템은 중국에서 꽤 사업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버, 디디 같은 곳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에게 가동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2분 이내에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테슬라 키즈를 자처하고 있는 니오에서 개발한 ES8 모델도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5년에 이 배터리 교환 방식을 특허 출원하였고 2017년에는 공개하면서 실용화하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델 3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델 3는 배터리 교환 방식 대신에 전공법으로 항속거리를 확보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현대 기아차도 이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배터리셀을 아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량 측면 하단부에 있는 사이드실과 배터리 팩과의 거리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사이드실과 배터리 팩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은 측면 충돌했을 때 배터리 팩의 충격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배터리 팩의 사이즈를 가능한 최대로 하게 되면 사이드실과의 거리가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드실과 배터리 팩까지의 길이에서 모델 3는 120mm 밖에 안 됩니다. 독일 ABLE 조사에 의하면 아우디 이트론에서 이 길이는 250mm입니다. 중국 신생 전기차 업체 니오의 SUV ES8은 170mm라고 합니다. 아우디의 반도 안 되는 공간으로 배터리 팩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슬라는 사이드셀과 센터 필러 등의 인장 강도 980메가파스칼급의 고장력 강판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측면 충돌 시에 배터리 팩과 사람이 타는 공간이 변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배터리 셀은 아시는 것처럼 파나소닉제 원통형으로 직경 21mm, 길이 70mm, 소위 2170 셀을 탑재했습니다. 셀 수는 약 4,400개입니다. 4개의 전지 모듈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배터리 팩을 만들었습니다. 모델 3의 배터리 팩의 질량은 451.51kg, 배터리 용량은 75kW이기 때문에 질량 에너지 밀도는 약 166kWh/kg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하여 빠른 시간 내에 진화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델 S와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델 S의 배터리 팩 질량은 586kg으로 질량 에너지 밀도는 145kWh/kg이었습니다. 배터리 셀은 역시 파나소닉제 원통형이고 직경이 18mm, 길이가 65mm로 모델 3에 적용된 것보다는 작았습니다. 셀 수는 7,000개 정도였고 배터리 모듈은 16개였습니다. 모델 3는 배터리 셀을 크게 하면서 모듈 수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밀도는 높이고 코스트는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의 배터리 팩의 질량 에너지 밀도는 140kWh/kg 정도입니다. 배터리 모듈 수는 36개로 모델 3의 9배가 됩니다. 그만큼 모듈 케이스와 보강제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 3는 배터리 팩에서 차지하는 배터리 셀의 비율이 높은 에너지 밀도를 차별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
참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기존 업체들 특히 아우디도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라 현대기아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테슬라 차량의 모터는 인버터와 감속기 등과 일체화된 모듈 EX로서 차량에 탑재됩니다. 테슬라가 EX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12년에 론칭한 고급 세단 모델 S부터이고 타사보다 아주 빨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3에 탑재된 EX는 2세대가 되지만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라는 기본 구성은 변경하지 않고 소형 경량화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시켰습니다. 여기서 타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아마 인버터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모델 S의 인버터의 질량은 변속기 커버를 포함하여 24.9kg으로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델 3의 인버터 질량은 단 3.9kg입니다. 최적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경량화 5kg, 아니 1kg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지 않은 저에게 있어 21kg를 경량화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마법이고 혁명적입니다. 도대체 테슬라에 있는 애들은 어디까지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앞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형 경량화를 이룰 수 있던 요인에는 파워 반도체의 전력 손실이 적은 탄화 규소를 채용한 효과라고 합니다. 연산 10만 대를 넘는 규모의 양산차에 탄화 규소를 적용한 것은 테슬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탄화 규소 반도체를 탑재했던 자동차 회사 있기는 합니다. 혼다가 2016년에 발표했던 연료전지차 클래리티 퓨얼셀에도 적용했습니다만 생산 대수는 극히 작았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2020년부터 인버터 등에 탄화규소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충분한 양의 탄화규소 기판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인버터에 탑재한 파워 반도체 수는 모델 S에서 96개였습니다. 모델 3에서는 이태리 프랑스 합병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사에서 만든 탄화규소 모듈로서 20개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인버터의 탄화규소 파워 반도체를 이용한 데는 반드시 대응할 과제가 있습니다. 방열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싼 코스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파워 반도체에는 큰 전류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순행으로 된 방열 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특수한 냉각핀을 갖춘 순행식 기구를 개발했습니다. 타원형 핀을 만들어서 냉각수를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방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매직은 탄화규소에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즐기면서 간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 3에 탑재되어 있는 이 인버터 형상 무엇과 닮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인버터의 제어기판은 미국의 지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본사 근처에는 미국 국기까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이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런 거 저희 세대는 꿈도 못 꿨습니다. 요즘 현대기아차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있을까요? 테슬라 모델 3에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충전기에도 탄화규소 파워 반도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역시 인버터처럼 소형 경량화하는 데 있습니다. 모델 3의 충전기는 배터리 팩이 후방 상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내부에는 충전 시 외부 전원의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AC/DC 변환부와 고전압 직류를 12V 직류로 변환하는 강압 DC/DC 변환부의 기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질량은 10.4kg입니다. 반면 모델 S의 충전기에는 AC/DC 교환부만 있었습니다. 강압 DC/DC 컨버터는 별도 프론트 후드 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중량은 17kg, 배터리 용량이 큰 그레이드에서는 2개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서도 모델 3의 충전기는 모델 S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 경량화를 실현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혁신의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6개월 후에 현대 전기차의 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술 혁신이 가득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